30배를 받다가 20배를 받거나 15배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옛날에 30배였잖아. 네. 15배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또 삽니다. 그 성장주들이 멀티플이 떨어질 때 관심도가 줄어들 때의 초기 몇 년간 투자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22년 9월에 네. 그렇죠. 9월에 모시고 거의 한 4개월 만에 네네. 다시 모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거는 뭐 그냥 통상적인 질문인데 또 네. 새해니까 항상 나오시는 분들한테 작년 한 해 어떠셨는지를 네. 여쭤보는데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막 성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작년에 수익률 네. 어떠냐? 뭐 어떠셨는지. 저희는 국내 해외 둘 다 마이너스 10% 정도. 오 그러면은 뭐 수익률입니다. 선방. 시장 대비는 선방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저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어렵죠. 고객분들한테 사실 저희가 시장이 몇인데 우리가 얼마 했어요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네, 절대 수익을 좀 얻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로는 좋았지만 절대 수익은 내지 못했다라는. 네, 이제 2023년 벌써 한 1월 중순 됐어요. 네, 그렇죠. 뭐 며칠은 안 됐습니다만 네. 올해 어떻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느낌이 좀 옵니까? 다행히 뭐 네.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1월은 작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좀 뭐 수익률이 어쨌든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올해 여전히 네.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9월에 나왔으니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네. 작년 상반기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주식을 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상반기에 주식을 좀 솎아내기를 해놓고 좋은 주식을 골라놓고 네. 상반기에 사지 말고 하반기에 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하반기에 사면 하반기에 오르진 않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적으면 6개월, 길면 2, 3년 동안 보유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1년은 작년에 손실 보신 분들 많이 이제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크게 손실 안 보신 분들은 2년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목표가 그렇고요. 2년 기준이? 네, 최근 2021년 2년 이렇게 봤을 때 2022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 봤을 때 2022년에 손실 보신 분들도 그 손실을 다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뭐 신규 편입을 했거나 그때 산 네. 주식도 그냥 홀딩하는 기간의 그렇죠.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 좀 어떠세요? 보통 이제 사모펀드들은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기가 공모펀드보다는 좀 용이하잖아요. 네. 좀 어떠세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네. 거의 다 주식으로 계속 담아놓는 스타일이신지. 저희는 지금 현금 비중이 예. 여전히 20% 정도 돼요. 아마 9월이랑 같을 겁니다. 저희가 재작년 말이죠. 2021년 말에 40%였고요. 21년 말에 네. 일부러 많이 좀 이렇게 비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 그거를 비중을? 전망해가지고 줄였다기보다도 살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주식을 밸류에이션에 입각해서 좀 싸게 하려는 편이라 예. 비싸네 이거 뭐 좋아 보이긴 한데 도저히 손이 안 나가네 하면 이제 현금 비중이 늘기도 하고 좋은 기회 많이 보이면 그럼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기도 하는데 그때 40이었고 2022년 상반기에 네. 30이 됐고 네.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20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제 2023년이니까 올해 상반기 내에는 현금을 다 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팀과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다, 뭐 현금을 어떻게 쓰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이구나 해가지고 현금을 그냥 확 넣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 지평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반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때부터 지금 주식시장은 사기 시작해야 된다. 2021년 말에
그러고 나서 현금 20을 쓰는 데까지 1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내가 현금 1,000만 원이 있는데 김현준이 싸다고 했으니까 또는 코스피가 뭐 2,000이니까 한 번에 아니면 분할이라고 하시면서 한 2달 내에 막 500씩 뭉텅이로 아니면 오늘 사고 내일도 사고 더 떨어져 또 사고 개인들은 또 그게 또 빠르게 또 네. 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길게 봐야 좀 아. 덜 잃으니까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현금 비중만 보더라도 김현준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좀 시간 지평이 상대적으로 길구나. 그러면 좀 덜 잃는구나.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사실 그 AUM이라고 하는 네. 스타코가 1,0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네. 거기 20%만 해도 2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주문내기 어려운 네. 거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만 원 투자하는데 야 이거 비중 200만 원을 2년에 걸쳐서 산다라는 거는 상상을 하기가 근데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냐. 네네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냐. 그럼 말하자면 기관 투자자가 돈을 더 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럼 기관 투자자 같이 생각하고 기관 투자자 200억을 나는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실적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뭐 내가 돈이 적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얘네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일부 현실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저는 꼭 다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1,000억밖에 운용을 하지 않지만 수백조를 운용하는 워런 버핏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 찰리 먼거 책. 네. 찰리 먼거는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됐거든요. 뒤에 있는데 찰리 먼거 바이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에요. 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일부러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좋은 책입니다. 뭐 에이블도 좋은 책이고. 찰리 먼거 바이블을 읽고 있는데 네. 그분이 얘기했던 거, 그분이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곱씹어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찰리 먼거는 개인 돈만 3조 정도 있대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운용하는 고객 돈보다 30배 많은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그대로 돈 받을 만한.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주식 잘하고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인분들도 나는 1,000억이 없는데 그래도 똑같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찰리 먼거 바이블은 저 뒤에 있는 까만 책인데 워런 버핏 바이블하고 옆에 같이 놨거든요. 제가 지난해 조금 책을 그래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한 탑 3 안에 무조건 듭니다. 네네. 좋은 정말 책이에요. 명서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거의 잘 때 가슴에 품고 자야 돼요. 웬만한 책은 이제 냄비 받침으로 쓰거나 네. 두꺼운 거 이제 베개로 쓰거나 하는데 저 책은 가슴에 품고 자야 됩니다. 저도 예. 그 요새 이제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거북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런 책들이 되게 모니터 받침으로 좋아요. 근데 저건 안 받쳤어요. 제가 무슨 책을 받치긴 받쳤습니다. 그 경제책을 네. 총 4권을 받쳐놨는데 그건 이제 선물 받았지만 제가 읽지 않은 책이고 네, 모니터 높이 맞추라고. 네, 예. 저 책은 훌륭한 책입니다. 그럼요. 근데 훌륭합니다. 사실 뭐 비교를 하자면 워렌 버핏 바이블이 한 저는 100배 정도 더 좋다고 보고요. 워런 버핏 바이블이. 네네네. 네. 근데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바이블은 제가 한 3번 정도 읽었고 이미 네. 찰리 먼거 바이블은 처음 읽으니까 지금은 또 저게 되게 더 새롭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네. 상대적 저평가되어 있던 찰리 먼거를 다시 발굴하는 거. 그렇죠.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을 네. 이제 다시 발굴하는 우리가. 근데 일단 아까 지금 보면은 상반기 중으로 현금을 다 소진하고 싶다. 즉 네. 주식을 더 담고 싶다라는 뜻인데 철저하게 이제 밸류에 입각한 거고 네. 21년 하반기에는 이제 싼 게 눈에 안 보이네. 네. 이런 뜻으로 읽히고 그럼 지금은 싼 게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나요? 네. 근데 약간 요것도 뭐 지수 뭐 이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기업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3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PER 같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그렇죠. 착시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지수만 봤을 때 지금 실적 추정치가 떨어진다는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네. 싼 게 맞아? 네. 이렇게 또 반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적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실적 추정치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도 쌉니다. 근데 어.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을 최근에 이제 저희 회의에서 의류주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주식을 이제 들어봤더니 PER이 뭐 서너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많아요. 네. 예. 그 서너 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모두 내 거라고 가정했을 때 지분율대로 그러면 30% 이상의 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금리가 올랐다 하지만 예금 금리 한 5%면 높은 거죠. 네. 그거보다 대여섯 배 이상 준다는 거니까 너무너무 저평가인 거고. 네. 근데 제가 거기다 질문을 하죠. 이제 후배 매니저들이 그런 주식을 갖고 왔을 때. 네. 그 회사가 그만큼 이익을 벌어들일 게 확실하느냐. 음흠. 내년에 분명히 뭐 경기 침체가 아니 올해 2023년에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그러면 의류 소비 줄어들고 그쵸. 경쟁이 많이 되면 뭐 가격도 인하할 수도 있고 음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익이 조금 떨어진대요. 떨어질 수도 있대요. 네. 그러면 PER이 몇 배가 돼? 그럼 한 7배 정도 된대요. 네. 그럼 7배는 다시 역으로 환산하면 15%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걸 감안해도 지금의 금리보다 2배, 3배 이상 더 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저는 싸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싸다, 뭐 지금 PER이 뭐 몇 배니까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것도 시간 지평을 좀 길게 보면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의류주들이요. 네. 원래부터 3배, 4배 또는 실적 추정치 하락 감안해서 6, 7배였던 게 아니에요. 업황이 좋을 때 네. 경기가 좋을 때는 10배, 15배도 봤던 업종들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반토막 난 거죠, 말하자면. 3분의 1 토막 났고. 그러면 이 주식이 언제 그만큼 다시 오를 것이냐.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그만큼 벌고 그 정도의 기대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는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장의 전체 지수가 얼만데 뭐 전체 이익이 어떻게 되고 뭐 삼성전자가 어떻고 이걸 보지 않고 네. 저는 이제 상향식 바텀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두루 보다가 귀납적으로 아, 그래, 상황들이 이렇구나. 2023년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익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PER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정해서는 안 돼. 하지만 2024년, 2025년에 다시 예전처럼 경기 호황기가 반드시 올 텐데 네. 그때를 가정하면 이 회사가 이 주가일까? 그거는 PER 7배냐, 5배냐, 4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런 것만 보면 시간 지평을 다시 2년 후로 돌리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 같은 상황에서도 아 나는 뭐 2023년 상반기에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 예측할 수가 없죠. 그 이익이 얼마나 떨어질지 사람들이 의류 업종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장 빠르게 돈을 버는 것보다 확실히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아주 싸다. 그리고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익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사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니까 이렇게 싼 거다. 지금이니까 싸게 살 수 그 있는 얘기예요. 거다. 아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지금 아니면 그 회사가 그죠? 어떤 뭐 이건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는데 이 브랜드를 잘 팔다가 못 팔다가 할 거 아닙니까? 네. 할인은- 좋은 옷 입고 오셨는데 오늘 선물 받은 옷이라서 아, 제가 그래요? 뭔지 잘 몰라요. 비싼 거 선물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그거 비싼 거예요. 주신 분. 네, 네. 그래서 이게 비쌌다가도 음. 할인 프로모션도 했다가도 인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옷을 만드는 게 2년 3년 후에도 이 브랜드가 뭐 유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이런 회사를 투자하기에 음. 지금과 같은 시기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것이지 음. 몇 년 후에는 그때 가서 아마 그럴 거예요. 15배인데 10배만 되면 사고 싶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면 7배냐 4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 10배가 됐으면 살 사람이 지금 7배면 안 산다? 이상한 거죠. 그거는 시간을 짧게 당기고 싶은 욕심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의류주도 단순히 이제 뭐 내수 시장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그냥 멀티플을 얼마를 또 뭐 타박타박 음식료주처럼 둬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뭔가 성장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신규 브랜드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 침체였다가 경기 회복되면
조금 더 좋아져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유추하고 싶어서 그래요, 뭔지. 막. 의류주를 일단 산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편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리포팅을 받았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한 생각이 난 거지, 의류주를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류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아, 제가 이 옷을 입든, 네. 다른 유니클로를 입든, 사실 네. 저한테는 효용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그거를 유행을 막 따라가시는 또는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재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의류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우리 이제 밑에 매니저도 그걸 가져올 때 그렇게 가져오진 않았고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어요. 이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보자라고 네. 가져온 건데 그걸 이제 유추하시는 게 시청자분들께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자면 그 회사가 해외 진출을 하고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해도 저는 투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의류주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규 브랜드가 정말 말하자면 FNF가 네네. MLB나 디스커버리를 대박 친 만큼 되는 거 아니라면 나는 굳이 지금 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종목을 리포팅 받았는지는 유추 안 안 해도 알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도 의류주 이야기가 좀 있던데요? 네네. 실전 그 투자를 했던 사례로?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 지갑을 여는지를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그런 거 보면 B2C 뭐 음식료라든지 네. 소비자의 대표적인 게 의류주고 네. 그래서 당연히 의류주 좀 많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아주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닌 정도? 네. 중간보다 조금 안 좋아하는 정도 업종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밸류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 네. 예, 가치 입각.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네. 이제 제가 봐도 그렇고 직원들이 리포팅을 해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이 밸류에이션일까 싶을 정도로 다들 뭐 5배예요, 10배예요, 7배예요. 진짜 막 섹시한 업종들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뭐 헬스케어다. 네. 근데 막 13배 뭐 이런 거예요. 화랑장 때는 헬스케어 막 30배씩 받았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는 이 관심도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하지만 평생 이럴 거냐? 분명히 또 주가 오르면 관심을 가지실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 대부분의 업종이 저는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투자자로서 이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네. 항상 멀티플 막 30배 이렇게 바꿔보면 와 고성장 하는구나. 시장에서 이 고성장을 인정을 해주는구나. 네. 근데 그게 한 15배, 10배 이렇게 시장 평균만큼 내려오면 저 회사 이제 성장성이 다 했나? 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라는 건 기업 실적 성장의 기울기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저 회사의 성장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네. 손이 이제 안 나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류? 함정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저는 될까요? 근데 편집장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예. 아주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반대로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예를 들면 30배를 받다가 그 회사가 20배를 받거나 15배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때문이 아니라 개별적인 뭐 또는 업종적인 이슈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옛날에 30배였잖아. 네. 15배면 너무 싼 거 아니야? 해서 또 삽니다. 그리고 10배가 돼요. 네. 그러면 야 10배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 최소한 15배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또 예. 사요. 또 떨어져요. 한번 그 기울기가 꺾인 기업이 다시 예전의 기울기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너무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그 펀더멘탈 기업의 본질 가치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것도 어렵죠. 네. 뭔가 사람들이 구매하다가 안 해주니까 기울기가 꺾인 걸 건데 네.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되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 기업, 이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막 생겼다가 돈을 한번 잃었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두 가지가 동반돼야 다시 말하자면 30배를 가는 거니까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장주들이 멀티플이 떨어질 때 관심도가 줄어들 때의 초기 몇 년간 투자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아주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을 때 네. 그리고 시장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또는 내가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률에 입각한 PER, PBR에서도 낮을 때가 언젠가 오거든요. 아하. 그때쯤에 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30배짜리 화장품 회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예. 근데 화장품이 이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돈을 잃다 보니까 야 화장품 주식 누가 사냐 막 이렇게 네, 하면서 네, 20배, 10배 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증권가에서는 너무 싸다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2016년 이후에 화장품 주식으로 돈 버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차트로 하시는 분은 빼면 네. 그럼 계속 잃고 하다가 아예 포기한 국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PER 한 5배야. 그냥 빈집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회사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이페밀 SC 네, 그 네,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파는 회사가 있대요. 와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 이제 일본에서 대박난 중저가 화장품인데 네, 네, 네.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차피 국내 제품이 중국에서 파는 게 대부분의 화두였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한국 제품을 일본에서 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화장품 주식에는 아주 홀대를 해버리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떨어졌던. 그런데 주식을 잘 공부해봤던 사람들은 이 주식은 괜찮네 하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장주가 높은 평가를 받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를 가치주의 형태로 투자하는 거는 아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은 시총 한 1,100억대고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예, 주가는 뭐 한 9,000원대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게 언제지? 작년 한 11월 9,000원대에서 최근 한 13,000원대까지는 오른. 네. 근데 요거는 뭐 이렇게 관심주다 이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하나의 사례로. 네, 저는 전혀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포인트들이 이제 나타나는 회사들, 네. 경쟁이 하나 생기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거죠. 예전에 말씀하신 걸 다시 복귀해 보면 성장성이 떨어지는 초기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네.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매우 그런데 높아요. 이게 다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이 된 다음에 네. 거기에서 어떤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네. 네. 경쟁력이 나타나면 그때는 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거는 초고 난이도가 되는 거죠. 고난이도고 인내심이 되게 길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좋아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을 좋아했던 사람이 네. 10배에 사가지고 2014년에 사서 15년, 16년에 몇 배를 벌고 30배 PER에 팔았다고 쳐볼게요. 네. 너무 훌륭한 회사잖아요. 네. 동남아도 잘 나가, 중국 잘 나가, 서경배 회장 경영도 훌륭해. 이런 브랜드 회사가 없어. 그래서 뭐 그땐 얘기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뭐 로레알이 되네, 전 세계를 그렇죠. 네. 제패하네. 한국의 로레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아모레를 배워야 된다, 막 책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보통 그럴 때가 꼭지인데 그때 판 사람이 네. 나는 이미 아모레랑 사랑에 빠져 있는데 네. 20배가 되고 15배가 되면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다시 30배 금방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견디고 기다리고 한 사람이 정말 나중에 기회를 잡는 거지 그 예전 기억을 가지고 투자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맞습니다.